시장의 흐름, 시장의 맥 짚어보면서 앞으로의 시장 전개 방향,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중심 잡아보는 신승용의 애프터 눈 시간입니다. 예상하고 우려했던 상황들이 현실화가 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 시간이 조금은 더 앞당겨지는 것은 아닌지란 그런 우려감, 지금 현재 시장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 특히나 그 연인 총재들의 이딴 어떤 그 시장 비친화적인 그런 발언들, 출구 전략에 대한 고민이 매우 필요하다, 출구 전략의 시기가 빨리 연내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등의 발언들이 나오면서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내리막길 지금 반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런 상황들로 봤을 때 이제 앞으로의 시장 전개 방향, 사실은 시나리오를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받아들여야만 할 현실이라면 미리 준비를 하고 그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고민을 하는 것도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일단 지표는 매우 긍정적인 상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 미국의 무역 적자 부분, 거의 한 3, 4년 만에 제일 축소폭이 크게 나타나면서 최소를 기록했다라는 부분들. 일단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미국의 경제 방향성 매우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어떤 그 출구 전략 부분, 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아닌지, 시장의 해석 부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어떤 그 엇갈리는 그런 상황들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일단은 지금 시장이 불안한 상황이다. 계속 시청자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을 한 바 있었습니다. 3달 전이었죠. 미국의 출구 전략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이미 탈이머징에 대한 어떤 그 경험치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소간 변동성은 축소될 수 있지만 그 방향성은 상당 부분 일맥상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피해가면 좋을까? 이 부분들 피해가는 기술을 지금 생각을 해야 될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 가져보면서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은 총재들의 잇따른 어제 저녁으로 3번째 같은 비슷한 성향의 발언 나왔습니다. 출구 전략. 일단은 출구 전략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다라는 것, 그리고 연내에 해야 될 그런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발언들 좀 많이 나오고 있죠. 흔히들 비둘기파, 매파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죠. 비둘기파는 시장 친화적인, 조금은 시장에 어떤 변동성을 많이 주지 않고 오히려 시장을 안정화시키면서 천천히 가려는, 천천히 어떤 그 점진적인 그런 상황들을 원하는 그런 의원들, 연준 의원들이 될 것이고요. 매파라 하면 매우 공격적인 성향의, 그리고 어떤 그 급등락 내지는 변동성이 매우 크게 나타나는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어떤 의원들을 매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제 저녁에 비둘기파의 대표적인 주자, 이 아틀란타 총재의 발언 부분에 시장은 더 주목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는 실질적으로 연준 총회, 의원총회에서 실질적인 투표권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대한 영향력, 그리고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부분들, 오히려 조금 더 공정한 차원, 그리고 자유로운 차원에서 발언을 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지금 현재 신뢰성을 조금은 더 얻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보고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앞으로 FOMC 회의 올해 3번 남았습니다. 9월, 10월, 12월. 과연 언제일까? 사실상 10월에는요. 벤 버냉키 의장의 기자회견,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민간과의 소통이 없는 일방적인 성명 발표에서 끝나는 FOMC 회의가 될 것이고요. 9월과 12월에는 벤 버냉키 의장의 기자회견이 같이 열리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시장과의 소통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10월에 기자회견이 없다 하더라도 그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그런 발언 부분 좀 주목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 이런 시기도 중요하지만
이게 얼마든지 땡겨질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축소의 규모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현재 연준이 매월 850억 달러의 국채와 모기지 금리를 지금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시장에 850억 달러를 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 부분 시장의 전망은 약간 200억 달러 정도가 첫 번째 축소에서는 200억 달러 정도가 축소가 되고 그래서 650억 달러의 매입. 근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내년 중반 정도 되면 다 축소를 해서 결국 QE3가 끝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쪽에 무게가 좀 많이 실리고 있는데요. 오히려 시장의 반응을 지금 계속해서 저울질하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을 좀 보시면서 오히려 200억 달러 규모의 축소가 아닌 100억 달러 규모의 축소로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 시점이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 규모가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시청자분께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내년 1월 버냉키 의장의 퇴임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신규로 이제 들어오는 신규 의장에 대한 부담감을 얼마만큼 아니면 얼마만큼 힘을 실어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역시 저울질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축소가 된다라는 것은 올해 안에 기정사실이 아닐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경제 지표는 반면에 계속 지표는 지금 나타나고 있죠. 가장 큰 것 무역 적자가 축소되고 있다는 것. 어제 비둘기파에 대한 얘기, 의지 발언 부분들 상당 부분 무역 적자 축소 쪽에 무게가 실리면서 출구 전략을 시행해도 된다라는 쪽에 발언을 했다라는 것. 지금 이제 경제 지표에 대한 자신감이 지금 이제 시장 내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가 지수 계속 오르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지수 밸류에이션 기준 약 한 16배 정도 됩니다. 근데 5년 평균 따져봤을 때 14배 정도에 밖에 안 됐다라는 것.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한 시장 PER 한 2배 정도는 조금 좀 거품에 있다라는 것도 사실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듯 싶습니다. 이로 인해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아닐까.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 양적 완화의 축소에 대한 우려감. 결국은 기정사실이고요. 시간 함수로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생각 말씀드려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출구 전략의 가능성은 높아진다라는 같은 어떤 그 동배열의 시간 함수다. 이 부분 생각을 해본다면 연말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려감은 커질 것이고 그 우려감에 대해서 선반영하는 그런 시장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 따라서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어쨌든 박스권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쪽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일단 문제는 우리 경험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경험치를 고려해 본다면 외국인 수급 무조건 주목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탈이머징 재현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 크기와 변동성 이 부분이 문제가 될 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 외국인이 과연 탈이머징을 한다면 그 규모가 크건 작건 간에 탈이머징을 한다면 어떤 주식 먼저 팔고 나갈까? 그리고 어떤 주식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까? 그 고려 요인 가장 팔기가 쉬운 주식, 다시 말씀드리면 시가총액이 크고 하루 거래량이 많은 종목. 두 번째는 주가가 상당 부분 이미 좀 상승을 해 있는 종목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 고려해 본다면 어찌 보면 자동차 업종이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삼성전자는 이미 맞았다. 삼성전자는 이미 그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있는 그런 상황들. 하지만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팔고 있지 않은 상황. 오늘 공교롭게도 현대기아차의 하락 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놓고 노조 갈등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리고 그 이유를 찾고 있기는 하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은 주가적인 측면, 유동성적인 측면, 외국인들이 가장 팔기 쉬운 주식 중에 하나가 자동차 업종 주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 한번 가져봅니다. 일단 전체적인 그림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관점에서요. 단계적인 차익 실현 계속 해나가시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전체적인 그림, QE 축소 우려, 우리 그 한국투자증권 아임연스탁의 김영철 팀장과 함께 얘기 자세하게 연결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